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승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체화 장애가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특징, 원인, 증상 및 진단, 치료 순이 되겠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로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이죠. 즉, 알려진 의학적 상태나 물질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되겠습니다. 생리학적 원인이 없는 반복적인 신체적인 통증이 있죠. 신체화 장애와 전환 장애의 차이는, 신체화 장애는 단일 신체적 통증보다는 여러 번 반복되는 신체 증상을 포함하는 점이죠. 이 상태는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처음 나타나 사회, 직업 및 대인기능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성에게서 특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체로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이 되지요. 프랑스 의사인 브리케가 신체화 장애를 1859년에 최초로 보고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브리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신체화 장애는 의학적으로 신체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신체 증상입니다. 내적,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됩니다. 장애는 통증을 비롯한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질환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증상은 일반적인 건강상태, 다른 정신질환 또는 약물 남용을 포함하여 신체적 원인에 따라 추적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준의 고통과 불안장애가 있죠. 환자들은 의도적으로 증상을 꾸미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상으로 인한 고통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들은 모호한 신체 증상을 앓고 있죠. 그들은 종종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하여 증상을 설명하고 불타는 감각, 이따구 움직이는 고통, 이상한 맛, 따끔거림 또는 떨림을 설명합니다. 많은 증상이 진정한 질병과 관련된 증상과 유사하지만 증상 중 일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오랫동안 신체적 고통, 불편 및 기능장애를 앓고 여러 의사와 상의를 하기도 하죠. 이런 장애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증상의 특징입니다. 생애 초기부터 시작된다. 전형적인 만성적 과정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우세하다. 치료하기가 어렵다. 결혼 불화, 약물과 알코올 남용, 자살 시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화 장애가 내적 감각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많은 사람이 단순히 무시하는 경미한 통증과 불편을 예리하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감각에 대한 과민 반응과 이 장애와 관련성이 생리학적 또는 심리적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는 신체적 감각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과 과장된 두려움에 기인하기도 하죠. 환자들은 막연한 신체적 증상이 심각한 질병의 지표 또는 징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으로 인해 증상이 더욱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장애로 진전이 됩니다. 환자들은 운동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도 합니다. 증상에서 벗어나는 활동이 적으면 신체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더 큰 고통과 장애를 초래합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가족력이 있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조기 학습. 이 장애는 학습 장애로서 개인은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그리고 역할 모델링을 통해 중요한 신체 증상을 배운다. 신경 생리학적 요인. 신경 생리학적 증거는
신체화 장애에서 뇌회로의 기능 장애를 암시한다. 사회문화적 요인,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적대감, 거부감이나 무관심을 보이면 자녀가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 이상에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지만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신비한 만성질환이 되죠. 증상은 매우 실제적이며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신체화 장애는 주은 신경성이죠. 성교장애, 생리문제, 발기부전 등의 신체화 장애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두통, 허리 또는 관절 통증, 씹기곤란이나 말하기 어려움,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증상이 발작, 조정 또는 균형 문제 또는 마비와 같은 신경장애와 유사하죠.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장애이죠. 장애는 사회,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환자들은 직장이나 집에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죠. 의학적 평가에서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증상이 발견된 의학적 질병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으로는 두통, 요통, 위통, 관절통, 흉통, 위장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삼키기 어려움, 성적 증상, 발기부전, 관심 부족, 성교통증, 생리문제, 불규칙한 기간, 극도로 고통스러운 월경, 신경증상, 조정 또는 균형 문제, 마비, 무감각, 시력이나 발작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로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신체화 증상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30세 이전에 시작된 많은 신체적 불만이 수년 동안 발생되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치료를 받거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 다음의 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개별 증상이 발생해야 한다. 4개 통증 증상, 적어도 4개의 다른 부위 또는 기능과 관련된 통증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두부, 목부, 등, 관절, 사지, 가슴, 직장, 월경증, 성교증 또는 배뇨증. 2개 위장 증상의 병력, 즉 메스꺼움, 위팽만, 임신 이외의 구토, 설사 또는 여러 다른 음식의 편식, 1개 성적 증상, 통증 이외의 성 또는 생식 기능 증상이 1개 이상 있는 병력, 즉 성적 무관심, 발기부전 또는 사정부전, 불규칙 월경, 과도한 월경 출혈, 임신 기간 중 구토, 주은 신경학적 증상, 통증에 국한되지 않는 신경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증상 또는 결함의 병력, 이러한 것이 신체화 증상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화 장애 치료는 대단히 어렵고 입증된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신체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의 부정적인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인지구성 요소는 환자가 신체 감각에 대한 역기능을 파악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죠. 연습을 통해 환자는 비극적인 사건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개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죠. 환자는 대체로 활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인해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환자는 점진적으로 활동을 증가시키도록 지시를 받죠. 또 다른 치료 유형으로는 이완훈련, 수면위생, 의사소통기술 훈련 등이 있습니다. 신체 증상과 관련된 고통과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수면 위생은 잠을 자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신체와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로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